자, 129쪽의 12번 문제. 자, 다음 이참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한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p, q, 축의 방정식 x는 a라고 했을 때 p, q, m의 값을 구하시오. 사실 이 끝에 것만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게 꼭지점 x좌표를 p, 그다음에 꼭지점 y좌표를 q라고 부르는데 축의 방정식은 x는 꼭지점에 x 좌표를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꼭지점 x좌표가 p이기 때문에 따라서 x는 m이라고 문제에서 요구하지만 실제로 이 값은 p랑 같다는 뜻이죠. m과 p는 같으니까 p 값만 구하면 n 값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꼭지점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조금 공부가 덜 되는 친구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어차피 주어져 있는 관계식은 얘였고 얘를 이동시키죠, 이제. 어떻게 이동했냐면,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러면 x자리 대신에 x가 들어가되, 이 숫자 반대보인 x-2가 대입될 때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y자리 대신에 이 숫자 반대보인 y 플러스 3이 식에 들어가겠구나. 근데 식에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y자리 대신에 y 플러스 3, x자리 대신에, 여기죠? 여기 있는 x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해요. x-2. 그 d는 그대로, 빼기 2 그대로, 제곱 그대로, 플러스 1 그대로.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y는 3 가로 x-2-2면 x-4가 되죠. 여기는 3이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꼭지점 좌표를 구하려면 제곱 밑에 있는 이 x의 관계식이 0되는 x값. 4, 그때 x에 4 집어넣으면 얘는 없어지고 그때 y값은 얘죠. 마이너스 2. 근데 이게 지금 p, q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꼭지점 좌표가. 따라서 p값은 4가 되고 q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m의 값은 어차피 p랑 같다고 했으니까 4가 됩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니까 4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4 그러면 정답은 6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친구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거 말고 더 다른 풀이가 있다는 게 더 쉬운 풀이가 있어요. 더 쉬운 풀이. 더 쉬운 풀이 뭐냐면 어차피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의 숫자니까 m과 p가 같다는 거는 이제 머릿속에 일단 당연히 담고 있어야 되고 좀 더 쉬운 풀이는 뭐냐면 위에 있는 이 포물선에 꼭지점 좌표를 구하라면 그러니까 변경 전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면 제곱 밑에는 얘가 0되는 x값 2, 그때 y값 1 이게 꼭점의 변경 전의 꼭점 좌표죠. 근데 이 변경 전의 꼭점 좌표를 내가 이동할 거거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근데 아까 식을 바꿀 때는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식을 바꿀 때는 x자리 대신에 x 관계식을 집어넣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숫자에 반대부를 숫자를 붙여서 바꿨는데 점을 이동할 때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2,1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쯤에 2,1이 있어요. x2, y1 여기.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두 칸 가는 거죠. x로 이만큼이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두 칸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x값은 얼마로 되어 있냐면 4로 되어 있겠죠. y값은 여전히 1이고 근데 걔를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다시 밑으로 3칸, 1칸, 2칸, 3칸 내려오면 결론은 원점에서 밑으로 2칸 내려온 상태니까 x좌표는 4, y좌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을 움직일 때는 막 뒤에다 조작할 때 반대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했지만 점을 그냥 평행이동에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원래 2에다가 2만큼 덧셈하고 원래 1에다가 y축 평행이동 숫자인 마이너스 3을 갖다 붙여서 4,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럼 이 꼭점 x좌표 p 바뀐 상태죠. 바뀐 후, 변경 후 꼭지점의 좌표는 x좌표가 4, y좌표가 마이너스 2. 축의 방정식은 x는 꼭지점 x좌표 쓰는 거니까 이게 m의 값. 이거를 덧셈하게 되면 아까처럼 답이 6이 나온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하고 깔끔한 풀입니다. 아까처럼 식 일일이 너저분하게 쓸 필요 없이.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이 문제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식을 요구하면 식을 바꾸는 방식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점이 점으로 갈 때 바뀐 점의 좌표를 구하라면 일일이 식 끌고 다니면서 풀실 필요 없이 이렇게 점으로 이동하시면 훨씬 더 단순하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원래는 식으로 푸는 방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풀어왔었죠. 이 식을 얘를 x축으로 n만큼 그러면 x자리 대신에 x 뒤에 숫자 붙는데 이거 반대부 마이너스 m이 붙고 y축으로 n만큼 그럼 y자리 대신에 y-n을 식을 대입하죠. 대입하면 y-n 넣고 3분의 1 x자리 대신에 x-m 넣고 그냥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이 식을 좀 더 정리해보면 y는 3분의 1 가로 안은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m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썼고 뒤도 계산이 안 돼요. 플러스 2 플러스 n 넘어온 게 마이너스 n이 플러스 n으로 바뀌니까 근데 얘가 근데 이제 얘랑 같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3분의 1 x-3 제곱 얘랑 같다는 거예요. 위에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내가 구한 식은 이것, 문제에서 원하는 식은 이것, 둘이 일치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다 똑같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m 플러스 4라는 부분이 여기는 마이너스 3과 x 뒤에 마이너스 m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과 같으면 위아래 일치하는 거고 뒤에는 상수인 2 플러스 n은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여기 0이 생략돼 있다는 뜻이죠. 더하기 0. 0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풀면 되겠네요. 이게 넘어가면 m의 값은 이게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가면 4 더하기 3, 7이 되고 n의 값은 얘가 1로 넘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m 플러스 n의 값을 계산하면 5 이렇게 된다는 건데 다르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 수도 있죠. 물론. 아마 책에서도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뭐 해설지를 보면.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좋은 풀이는 이 풀입니다. 어쨌든 이 포물선을 이렇게 움직였더니 여기는 포물선이 됐다는 뜻이죠. 그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어요. 걔를 이 모든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이게 뭐 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예를 든 거니까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뭐 생겼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동돼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얘기죠. 대략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포물선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해서 얘가 됐다면 이동하기 전에 있었던 꼭지점의 좌표도 x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새로 바뀐 점의 꼭지점 좌표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 꼭지점의 좌표를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 꼭지점 좌표는 제곱 밑에는 x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4, 그때 y값 뒤에는 상수 2. 여기 꼭지점 좌표는 이게 바뀐 후죠.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x값 3, 그때 y값 3 집어넣으면 y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이동되면 이렇게 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4에서 얼마만큼 이동하면 3이 됩니까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당연히 x축 얼마만큼 해야 돼요? 왼쪽 4칸 있던 점을 오른쪽 3칸으로 당기려면 7칸을 이동해야 되고 위로 2칸 갔던 점을 아래로 0으로 내려오게 만들려면 아래로는 마이너스 2만큼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다 됐네요. 그래서 m의 값은 7, n의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2를 더하게 되면 5. 이게 더 쉬운 풀이에요. 그래서 11번과 12번의 공통점이 뭐냐면 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있으나 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내서 그 꼭지점, 점이 움직이는 거리를 생각해보면 훨씬 더 계산이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의 폭을 좀 넓히라는 얘기죠. 너무 식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꼭지점, 이차함수는 꼭지점이 중요하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두 개 관계식이 나오면 억지로 식을 끌어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꼭지점의 좌표 구하고 꼭지점의 좌표 구한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변형되려면 얼마만큼 평행이동될지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흐름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는 거죠. 쟤는 뭐예요? 그러면 그냥 문자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수를 예로 드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하니까 처음엔 여러분이 배운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거
배웠죠? 이게 무슨 형이라고 배웠나요? 기본형이라고 배웠죠? 기본형은 중요한 게 어디로 블록하냐는 건 제곱 앞에 있는 숫자를 보면 되는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0,0이에요. 축의 방정식도 x는 0에 있다는 얘기죠. 축도. 근데 얘를 이제 이동합니다. x축으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고 y자리 대신에 y-3이 여기다 대입돼서 나온 결과물이 이동된 식이죠. 그걸 정리해보면 y는 2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넘으면 플러스 3이 돼요. 얘를 뭐라 불렀나요? 표준형. 얘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제곱 밑에 있는 이게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때 y값. 그래서 0,0에서 이렇게 이동될 때 잘 보시면 0이 마이너스 1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0이 3으로 y축으로 3만큼 이동됐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이라고 쓰시면 돼요. 꼭지점 x좌표.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기본형과 표준형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있는 기본형 그래프를 이렇게 x축, y축 따라서 평행 이동한 식이에요. 평행 이동. 기본형을 x축, y축 따라서 평행 이동하게 되면 그걸 보통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곤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차수별로 써봅시다. 2창, 1창, 상수항이 나오는 이건 2차식이니까. 그럼 이런 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되죠? 곱셈 공식이죠? 앞에서 배웠던.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뒤에 곱 1x죠? 1x의 2배 2x 플러스 뒤에는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거기에 얘가 이건데 여기에 2배 한 거니까 2x 제곱 플러스 4x 여기 2배 하면 2 거기다 뒤에 3 더했으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만든 식, 이 식을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때 일반이에요. 주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쓰는 것이라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차함수를 쓸 때 보통은 이차함수는 y는 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2차식이면 그 함수를 보통 우리는 x에 대한 2차함수라고 불러주죠. 근데 x에 대한 2차식을 쓸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죠. 2차항 써주고 1차항 써주고 상수항 써주고 차수별 구분해서 3개항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 모양이지 이게 일반적 모양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건 일반적 모양이 아니잖아. 저 기본형을 평행이동했더니 이렇게 식이 완전 제곱식의 일부가 보이는 저런 형태는 일반적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을 곱셈 공식이나 전개를 이용해서 풀어 헤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이에요. 왼쪽 식과 표준형과 일반형은 알고 보면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인데 표기를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로 해서 표준형을 묶었느냐 아니면 분배해서 차수별로 나란하게 일반적 모양을 썼느냐의 차이점이지 둘은 같은 겁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기본형과 표준형은 같은 식이 아니에요. 이 기본형을 위치 변환해서 어딘가에다가 x축, y축 따라 이동시킨 다음에 어딘가에다 박아놓은 겁니다. 그거는 표준형이고 표준형을 그냥 식을 전개해서 차수별로 나란히 가장 일반적인 모양으로 써준 게 일반형이라 표준형과 일반형은 같은 식이에요. 알겠죠? 표기법만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의 차이점이지 실제로는 같은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도 얘랑 똑같겠죠. 둘이 같은 식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3 그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아쉬운 게 이거예요. 표준형과 일반형은 같은 식인 건 알겠는데 표준형에서는 포물선에서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점 좌표 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 제곱 밑에 있는 식이 0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때 y값 3 그렇죠?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꼭지점의 좌표, 가장 중요한 꼭지점 좌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꼭지점 좌표만 찾으면 꼭지점 x좌표에 x는 하고 갖다 붙이면 x는 해서 갖다 서 요 통째를 다 쓰면 이게 축의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꼭지점과 축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 그리는 게 쉽고. 근데 문제는 얘를 전개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전개를 해놓으면 이 전개한 이거 왼쪽 없다고 쳐보세요. 왼쪽이 없고 이걸 전개한 일반형만 보고 이 일반형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 숫자들 보고 빨리 이걸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못 찾겠죠. 이 숫자는 여기서 찾아낸 숫자잖아. 프로에 치기 전에 완전 제곱식 묶여있을 때 거기서는 이렇게 쉽게 찾아냈는데 이걸 프로에 치게 되면 저 숫자의 규칙이 다 무너지면서 동량 처리되고 쫙 한 번에 모이다 보니까 2, 4, 5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금방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꼭지점 좌표를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축의 방정식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형은 이게 나쁜 점이야.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이는 식인데도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형은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당연하죠. 꼭지점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꼭지점 모르겠으니까. 근데 일반형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까 말했잖아. 일반형이잖아.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는 식이에요. 가장 많이 다루는 이차함수식이래. 근데 이차함수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대. 가장 많이 다루는 식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어려워진다면 이거를 안 풀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애인데 꼭지점이 제일 중요한 점인데 불구하고 그 꼭지점 구하는 게 어렵네? 그럼 연습을 통해서 빨리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방식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대화할 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가장 많이 보이는 식이에요. 근데 이차함수는 꼭지점 좌표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며. 근데 많이 다루는 식인데 단점이 꼭지점 좌표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일반적이니까 어떤 방식을 공부나 학습을 통해서 이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어려운 일반형에서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다 이건데 어떻게 피해 이거를. 연습을 통해서 이걸 찾아냅니다. 꼭지점 좌표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찾습니까? 이제 핵심이죠, 결국은. 어떻게 찾죠? 이걸 보고 어떻게 꼭지점 좌표가 이게 마이너스 1,3이면 저희는 어떻게 알아내는 겁니까?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역순. 얘를 전개해서 이런 모양이 됐잖아요. 그럼 반대로 묶는 겁니다. 적당히 완전 제곱식 형태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완전 제곱이요? 완전 제곱 만들려면 이러지 않았었나요? 앞쪽에 여러분 2차 방식도 했었잖아요. 인수분해도 했었고. 제곱 앞에 있는 개수 2를 반대로 바깥으로 끄집어내요. 그럼 여기는 개수를 2로 나눠주고 여 4x를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어차피 5는 끌고 들어가 봐야 이게 이렇게 완전 제곱이 안 되기 때문에 5는 아예 처음부터 바깥으로 뺍니다. 이렇게. 그리고 2차 방식 할 때 했었죠? 식을 완전 제곱식, 인수분할 때도 했었어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x 앞에 있는 개수 2, 이 2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해서 이걸 상수항으로 갖다 놓으면 2분의 2는 1이고 1을 제곱하면 1이죠. 이걸 뒤에 상수항에 갖다 놓으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근데 이 하늘색 숫자는 원래 없었던 숫자니까 다시 가로 안에서 그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근데 또 미친 척하고 이게 플러스 이만씩 또 이렇게 지우면 안 된다? 지우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완전 제곱이냐면 이렇게 세 개항은 완전 제곱이 돼요. 여기 x, 여기 x 곱해서 플러스 1 더해서 플러스 2가 되는 거는 플러스 1과 플러스 1이 있죠. 그럼 2를 곱하면 플러스 1, 2를 더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1이 두 번 곱해지는 식으로 완전 제곱이 돼요. 대신에 얘가 완전 제곱이 안 되잖아. 이제 필요 없는 수가 된 거예요. 우리는 플러스 2만 필요하고 마이너스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 만들고 얘는 야, 넌 필요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맨 앞에 2가 야, 어디가? 나 나가라던데? 아이고, 곱해서 나가야지. 너 가로 앞에다 2 있는 거 봤잖아. 나갈 때는 나 곱해서 나가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식을 만들 때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2는 붙이고 원래 있던 숫자니까
여기는 이 세 개 항이 이렇게 두 개 곱이 돼요. x 플러스 1이 두 번 곱해지는? 그럼 완전 제곱이잖아. x 플러스 1이 두 번 곱해지는 식. 그 뒤에는 상수는 원래 5에다가 이 마이너스 1이 빠져나오면서 2가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됐고 얘네들을 계산하면 플러스 3이 돼요. 이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대로 이 식이 다시 튀어나와요. 그럼 다시 똑같이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때 y값 3. 아 이게 꼭점 좌표고 여기다 x는 하고 갖다 붙이면 이게 축의 방정식이 되는구나. 이때부터 다시 문제를 시작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습이에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다시 y는 쉬운 거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 다음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와 뭐 축의 방정식 그림을 그리시오. 그러면 이게 이제 표준형이죠. 일반형이죠. 2창, 1창, 상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표현되어 있는 단점은 이게 표준형처럼 이쁘게 꼭지점 좌표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아니다 보니까 변형해 가는 겁니다. 변형 방식은 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만약 1이 아닌 수가 있으면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제곱에 1이니까 그냥 하면 돼요. 여기서 6x 근데 완전 제곱 만들어야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 돼야 표준형의 일부가 나타나니까. 그럼 완전 제곱 되려면 쉬워요. x 앞에 있는 개수 6의 반의 제곱, 6의 반, 3, 3의 제곱, 9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완전 제곱 되려면. 근데 이 하늘색 9는 없던 숫자니까 다시 그만큼은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 흰색의 숫자 플러스 1이 뒤에 마이너스 1이 아직도 남았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럼 흰색 수만 남고 위아래는 같은 식이라는 얘기죠. 대신에 플러스 9까지 해서 이 세 개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인수분해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x, 여기 x. 곱해서 9, 더해서 6 되는 숫자. 플러스 3과 플러스 3이에요. 그럼 2를 곱하면 9, 2를 더하면 6이 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이 세 개항으로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3이 제곱이 됩니다. 그 뒤는 따로 계산한 거예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됐네요.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이게 일반형에서 이제는 이게 표준형으로 식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됐잖아요.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x값. 그게 꼭점 x좌표. 마이너스 3, 그때 y값. 마이너스 10. 이게 꼭점 좌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한 번만 더. y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 자, 다음 식에 이게 일반형이죠. 이 꼭점 좌표를 찾으시오.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준형 바꾸려면 일단 이런 건 안 좋은 거야. 마이너스 3이 있잖아. 제곱에 1이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 있으면 가로 바깥으로 마이너스 3을 빼내야 돼요. 빼낸다는 얘기는 이 2창 개수와 이 1창 개수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제곱이 남고 플러스 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x가 남아요. 헷갈리면 분배 보세요. 분배하면 다시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마이너스 5는 아예 처음부터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어차피 완전 제곱 안 되는 숫자니까 바깥으로. 일반형일 때는 보통 저 상수를 뒤로 바깥으로 빼놔요. 가로 바깥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뭘 만들 거냐면 여기다 뭐 만들 거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하나 상수를 따로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는 상수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요 1차항 개수 마이너스 2 걔를 반 나눠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1이죠. 걔를 이렇게 갖다 붙이라는 얘기예요. 없던 일이 생기면 다시 그만큼을 이렇게 빼내면 됩니다. 가로 안에서 빼야 돼요. 가로 안에서 덧셈하면 가로 안에서 뺄셈해야 돼요. 그 필요한 항은 이렇게 3개 항이에요. 이렇게 3개 항. 이게 완전 제곱이 되거든요. 여기 x, 여기 x. 곱해서 플러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 우리 인수분해에서 많이 했잖아요. 곱해서 플러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는 둘 다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x-1과 x-1을 곱해져서 여기는 3개 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 3 빠뜨리지 마시고 여기가 인수분해 되면 x-1이 두 번 곱해지는 제곱식이 되고 얘는 필요 없어서 가로 바꿔도 빼려는데 앞에 마이너스 3이 부르죠. 곱해서 빠져나와야 돼. 곱하면 3 더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얘가 0이 되는 x가 왜? 이게 표준형이죠. 이제 1, 그때 y값 마이너스 2 축의 방정식은 x는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2차 방정식에서 혹시 이런 거 기억나요? 2차 방정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원래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려면 좌변식을 인수분해 하잖아요? 이런 것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다음 방정식 해를 구하시고 그러면 보통 항 3개짜리는 인수분해해서 x와 x의 곱
곱해서 플러스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그럼 인수분해가 x-2와 x-1을 곱일 테고 둘을 곱해서 0 된 거니까 얘를 0 만들거나 또는 얘를 0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앞에 게 0이 되는 x값 2 또는 뒤에 0 되는 거 1.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해는 이렇게 두 개더라.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인수분해 안 되거든.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며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방식이 이 방식이었잖아. 이제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는데 x제곱 마이너스 4x 한 다음에 이 숫자는 어차피 이게 인수분해 안 되는 숫자니까 오른쪽으로 넘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뭐 만들었냐면 완전 제곱수를 만들었잖아요. 요 1차 계수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 이게 4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4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양쪽에 4를 똑같이 더해야 돼야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왼쪽은 인수분해가 여기 x 여기 x 곱해서 플러스 4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x-가 위아래 두 번 곱해지잖아요. x-2의 제곱이고 오른쪽은 5가 돼요. 우리는 x값 구하는 거니까 제곱을 넘겼었죠? 그럼 5의 제곱근이니까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마지막 x값 구하는 공식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을 넘기면 앞에다 써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 과정을 일반화한 게 뭐였었냐면 이게 근해 공식이잖아요. 맨날 똑같은 짓을 반복하니까 이걸 가지고 공식을 만들자. 이렇게 맨날 똑같이 넘기고 제곱 만들고 완전 제곱식 처리하고 넘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이고 이러지 말고 그냥 바로 공식에 대입하자. 그래서 만들어내는 공식이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거 공부할 때 아까 우리가 이거 했었잖아요.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뒤에 있는 숫자 조작하는 방식을 배웠다고요. 그 방식을 2차 함수에서 똑같이 또다시 쓰는 겁니다. 꼭지점 좌표 구하려고. 아셨죠? 아까 그거는 좀 이따가 문제 풀 시간 드릴 테니까 연습을 하시고. 자, 근데, 봐라. 잘 봐. 야, 근해 공식도 공식이 있었잖아. 어차피 근구하려고 똑같은 집 반복하기 싫어가지고 공식 만들었잖아?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좀 전에 썼던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좌표를 쉽게 구하려고 하는 이 과정도 숫자만 틀리지 과정 자체는 똑같아요. 이것도 뭐 할 수 있냐면 공식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아닌 문자로 처리하고 이걸 쫙 공식으로 정리하면 이 2차 함수의 일반형을 아까처럼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꼭지점의 좌표만 구한다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공식이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꼭지점 y좌표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게 2차 함수의 일반형을 가지고 꼭지점을 좌표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어디서 많이 봤냐면 근해 공식 쓸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할 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앞대가리 쓴 거 같잖아, 이거. 딱. 근해 공식 앞대가리. 근데 뒤에 선생님 너무 외우기 힘든데요? 대입하기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뒤 거는 외우지 마세요. 책에 보면 공식에 써 있어,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 A, B, C를 가지고, 네가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되, 바꾸기 귀찮거나, 혹은 공식을 이용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대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뒷거는 공식이 어려워. 공식 자체가 너저분하잖아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물론, 근해공식처럼 이 숫자 대입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거를 외우느니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꼭지점 x좌표는 왜 중요하냐면 꼭지점의 x좌표에 는 x 갖다 붙이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추계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에요. 어차피 알아야 돼.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은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알아야 돼요. 그 숫자가 복잡하지 않아 사실. 비교적 단순해요. 숫자 공식도. 근데 뒤가 어려운데 뒤는 아까처럼 공식을 외우기 귀찮으시면 이제 한글로 그때 y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y값이 뭐예요? 보세요. 예를 들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다음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처럼 완전 제곱식 있죠.
x제곱 가고 6x 가고 얘는 뒤로 빼고 새로운 상수항을 만든다. 반의 제곱이 상수항 9. 없던 거 생겼으니까 가로 안에서 빼낸다. 그리고 여기 3개, 요 3개 항은 완전 제곱식 x-3의 제곱이 되고 이 9가 바깥으로 빠져나왔는데 앞에 있는 가로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지만 1밖에 없으니까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이 된다. 따라서 꼭점 좌표는 3,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공식에 집어넣어 볼게요. 꼭지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a가 뭐냐면 이게 a예요. 이차항계수. b는 2a분의 b는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6. 그럼 꼭지점에 x 앞에가 나와요.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는 양수가 되고 2분의 6을 약분하면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y값이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꼭점의 x 앞을 알았으면 그 x를 집어넣으면 그때 y가 나오지 않을 거냐는 거지.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잖아. 3의 제곱 9 빼기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 없이. 뒤 거를 따로 외울 필요 없이 뒤는 그냥 꼭점 x 앞에 구한 김에 식에 집어넣어서 그때 y값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복잡한 식이 될 필요 없이. 외울 필요도 없고. 근데 여기는 중요하니까 외우자는 거죠. 꼭점 x 앞에 구하는 공식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축구할 때도 필요하고 하니까 꼭 외워두자라는 거예요. 방식을 2가지 설명드렸습니다. 2개로 다 설명드려볼게요. 좀 어려운 요거 있죠. 요거만 잠깐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 참수에 문제는 뭐라고 되냐면 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걸 표준으로 바꾸려. 어차피 똑같은 말이에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표준형이 필요해. 그래서 표준형을 구하시면 이제 방식이 2가지로 있죠. 첫 번째는 이걸 완전 제곱식 처리하기 위해서 제곱 앞에 있는 숫자를 가로 바깥으로 빼요. 그럼 얘는 빠져나왔으니까 딱 요것만 붙이면 돼, 뒤에. 이 창만. 근데 여기가 헷갈리네. 2분의 1 뺀다는 게 실제로 뺀다는 건가? 아니에요. 2분의 1 뺀다는 얘기는, 가로 바깥으로 뺀다는 얘기는, 이렇게 곱해지는 거에 반대로 빼냈다는 얘기는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여기는 마이너스 4를 2분의 1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숫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배웠잖아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 1분의 2니까 2가 돼요. 여기 마이너스 8x가 와야 돼요. 헷갈리면 뭐 해보라고요? 분배해봐. 맞는지 확인해봐. 분배하면 2분의 1 x제곱 나오죠? 분배하면 마이너스 4x 나오잖아요. 잘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처음부터 저 숫자는 아예 가로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 그냥 바깥으로 빼놓는 거예요. 어차피 완전 제곱 안 될 테니까. 나는 완전 제곱 되기 위해서 새로 숫자를 만들어내야 돼. 그게 내가 할 일인데 만드는 방식은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8이죠? 그거를 반 나눠 마이너스 4 제곱해 16 갖다 붙이면 돼. 근데 없던 숫자가 생겼으니까 가로 안에서 다시 그만큼을 빼내겠다는 얘기죠. 대신에 완전 제곱은 필요한 숫자가 여기까지가 필요했던 거니까 여기까지가 필요했던 거죠. 항 3개짜리 완전 제곱 만들 때는 x제곱이고 곱해서 플러스 16 더해서 8이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 똑같은 2개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랬더니 2분의 1 붙은 상태에서 x-4가 2번 곱해지는 식으로 완전 제곱이 되더라. 대신에 여기는 마이너스 16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갈 텐데 앞에 2분의 1을 곱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럼 양수, 음수 곱하면 음수인 건 맞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이 뒤에 상수로 붙어야 돼요. 그럼 이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었고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면 제곱 밑에는 얘가 0 되는 x값 4, 그때 y값 마이너스 10. 그럼 추계 방정식은 x는 4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표준형을 바꾸는 연습을 한 거고 표준형 안 바꾸고 그냥 바로 꼭지점 좌표 구하려면 공식 쓰면 돼. 대신에 공식 쓰려면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 오늘은 처음 배웠으니까 좀 생소해도 집에서 연습하셔야 되고 사실 딱히 생소할 것도 없어. 아까 말했잖아. 근해 공식 앞대가리 쓰면 된다고. 근해 공식 앞대가리. 2a분의 마이너스 b. 요 뒤에 빼고 여기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이 나와. 그러니까 외운 김에 한 번 더 가는 거지 뭐 새로운 공식을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y좌표는 공식 외우지 말고 그때 y값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세요. A 값은 2분의 1, B 값은 마이너스 4, C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D는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두 개만 찾으세요. 그럼 공식에 대입해.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A, 2분의 1분의 B, 마이너스 4. 그럼 꼭지점의 X화표는 음수는 양수가 되고, 요거 약분하면 1 나오죠? 1분의 4니까 4. 그럼 4를 이제 저기다 대입해. 어디다가? 요 식에다가 X4를 집어넣었을 때 Y값 찾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곱하기 4 마이너스 2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죠. 약분하면 4가 남고 4 빼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8 거기다가 4를 계산하면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거죠? 숫자가 안 맞잖아 지금. 맞니? 이게 4가 아니구나. 8이구나. 미안. 8이었어요.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 사람하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꼭점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표준을 바꾸거나. 어떤 걸 할까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 다. 아셨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그러니까 연습 문제 풀 때 뭐 이걸 표준형 바꾸거나 꼭점 좌표 필요하다면 한 번은 이게 표준 연습하시고 한 번은 이렇게 공식에 대입해 보시고 그냥 한 문제 가지고 두 번 풀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잘못했나? 조금 있다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으면 1번은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고 2번은 공식을 사용해 보시고 3번은 다시 일반형에서 표준으로 바꾸는 연습하시고 4번은 공식 활용해 보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둘 다 연습될 거 아니야. 한꺼번에 한 문제 가지고 두 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아까 내가 표준형 바꾸는 연습했으니까 이번에는 공식 한번 집어넣어봐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1번에 2번은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있죠. 아까 완전 제곱식 했던 거 그걸로 하시고 얘는 공식을 쓰시고 이거 두 개 푸신 분은 5분. 이걸 아까 얘기할 때는 이거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자고 그랬죠. 그럼 표준형 바꾸려면 제곱 앞에 있는 3, 마이너스 3을 바깥으로 빼고 맨 뒤에 있는 상수 마이너스 5도 뒤로 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개수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제곱 남고 플러스 3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이게 마이너스 x가 남죠. 새로 이제 숫자를 만들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의 반, 마이너스 2분의 1 그걸 제곱하면 4분의 1이에요. 이게 4분의 1이 생겨야 돼요. 그럼 그만큼 다시 빼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이제 뭘로 완전 제곱이 되냐면 곱해서 4분의 1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x 여기 뭐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이 제곱되는 완전 제곱식이고 이 숫자 마이너스 4분의 1은 필요 없으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4분의 3 이렇게 빠져나가겠네요. 완전히 묶으면 돼요. 마이너스 3 가로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얘는 통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20 플러스 4분의 3인 거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7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숫자가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계산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계산 잘 하셔야 되고 얘는 공식을 한번 해보자고 그랬죠. 공식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a 6분의 1분의 b 3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이 숫자는 일단 부호는 음수가 되고 이거 약분하면 3분의 1이 남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복잡해 보이는데 진짜 안 복잡한 게 밑에도 3분의 1 위도 3분의 1 위아래 1로 약분이 되죠. 같은 숫자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복잡해도 같은 수를 같은 수로 분수형들 표현했으면 약분되고 1이 남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럼 꼭점 x좌표를 찾았으면 꼭점 y좌표는 여기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만 쓰면 되죠. 그럼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죠.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6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6으로 통분해야 되니까 6분의 2라고 쓸게요. 얘도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6. 그럼 마이너스 6분의
8에서 1을 뺀 건 얘가 7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분의 7. 이게 꼭지점의 조합표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만약 꼭지점의 조합표를 구하려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19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19하려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 다 바꿔 써야 되나? 아니에요. 꼭지점의 x좌표가 p, y좌표가 q일 때 이걸 가지고 표준형 바꾸는 식은 y는 2차항 계수에는 붙여주고 x 마이너스 꼭지점 x좌표 플러스 꼭지점 y좌표 표준형식을 기억하라고 했죠.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2차 함수 표준형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 pq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y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q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6분의 7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제곱합에는 개수 써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평행이동 한다더라도 어차피 제곱의 개수는 이거니까 제곱에 6분의 1이 붙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6분의 1 쓰시면 되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면 걔를 가지고 이렇게 이 참식을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입니다. 숫자가 쉬우면 좋은데 저렇게 복잡한 분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연습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맨날 쉬운 것만 나오지는 않으니까. 다음 페이지 4번 보세요.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와 y축과 만나는 점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건데 자, 우리가 안 하던 게 나왔죠? y축과 만나는 점 이걸 왜 구하라는 걸까? 일단 아는 대로 해봅시다.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꼭지점 좌표는 두 가지였죠. 완전 제곱식을 바꾸어서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공식을 쓰거나. 근데 숫자가 지저분하면 지저분할수록 공식이 더 좋아요, 사실. 그럼 공식,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a, 2차항 개수죠?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b, 상수항 1. 그러면 음수는 양수가 되고 이거 약분하면 1 남잖아요. 1분의 1, 1이에요. 그럼 여기 x좌표에 1 집어넣으면 그때 y좌표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5. 통분하면 2로 통분하면 이쪽 분자는 마이너스 1, 이쪽 분자는 2가 되죠. 통분하면 이쪽 분자는 5. 그럼 1 더하기 5가 되니까 6, 2분의 6 약분하면 3. 꼭지점 좌표는 1,3이 되고 축의 방정식 써있진 않지만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축이죠. 그럼 x는 1이면 오른쪽 한 칸 정도 여기에 축이 있다는 뜻이에요. x는 1. 그 어디로 볼록합니까? 꼭지점 좌표 알았고 제곱 앞에 있는 개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한데 1,3 정도를 지나니까 여기쯤 3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3. 이 점이 꼭지점이며 위로 잘 봐 이제. 안 배운 거니까. 그래프 모양은 위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위로 볼록하다. 자, 그동안은 꼭지점 좌표와 축의 방정식 그리고 어디로 볼록한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대충 그렸어요. 대충. 보통 우리 이렇게 그리잖아요. 꼭지점 좌표 여기. 축 여기. 위로 볼록. 좌우 대칭 이렇게. 대칭 형태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했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림이 실제로 이렇게 그려질 수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좀 넓게 그릴게요.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대칭 형태로. 그런데 꼭지점이 저기고 위로 볼록하다고 해서 꼭 이렇게 그려지지만 않거든.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질 수도 있죠. 제가 꼭지점에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굉장히 폭이 좁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하늘색일 때는 지나는 사분면을 보세요.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 1, 4분면 지나가죠? 왼쪽이 2, 4분면 지나가죠? 왼쪽 아래 3, 4분면 지나가요? 오른쪽 아래 4, 4분면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1, 2, 3, 4, 4분면을 다 지나갑니다. 근데 빨간색일 때는 1, 4 지나죠? 2, 4 안 지나요. 3, 4는 언젠가 내려가다 보면 지나갑니다. 4, 4 지나가고 얘는 1, 3, 4 분면을 지나요. 결국은 그래프의 폭이 좁은지 넓은지에 따라서 지나가는 4분면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지고 이게 폭이 얼마큼 넓은지 좁은지를 저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잘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가 필요했던 거예요.
y축과 만나는 점. 이거를 중2 때 1차 함수 할 때 뭐라 배웠냐면 y 뒤에 한자 더 절편. y절편이라고 배웠죠.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에 정확히 말하면 y좌표가 y절편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x에 뭐 집어넣어야 되냐면 y축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x에 0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x에 0 집어넣으면 여기 x에 0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이거 없어지죠? 0 곱하기니까 0 들어와요. 없어지죠? 맨 뒤에는 상수만 남네? 2분의 5. 2분의 5면 대충 2.5 정도 되잖아. 2.5. 2.5면 원점 위로 2칸 반을 간 거니까 이렇게는 안 내놓는다는 얘기죠. 원점 위로 2칸 반, 한 이 정도 지나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여기가 3 바로 밑에 2분의 5. 대략, 이건 대략 하는 거예요. 대략 표시.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고 얘를 대칭축으로 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니까 얘네들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걸 대칭 형태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나가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니 얘가 1, 2, 3, 4분면을 다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아까 이 y좌편을 그리는 방식을 모르면 폭이 넓은지 좁은지 사실은 몇 사분면 지나는지를 완벽하게 그려내기 어려운데 저 y절편까지 찾아낼 수만 있으면 비교적 그래프를 자세히 더군다나 지나는 사분면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얘는 보통 언제 쓰이냐면 그래프를 자세히 그려야 될 때 그리고 혹시 y좌편이 필요할 때 그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0,2분의 5가 y절편이었죠. 이 포물선의 y절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있던 숫자 아니에요? 그럼 다 지우고 다음 그래프의 y절편을 찾으시오 그러면 x가 0일 때 y값 2분의 5. 왜? x에 0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거든요. 0 집으면 얘가 없어져요. 그럼 그때 y값은 그게 y절편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거랑 뭐랑 약간 유사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데 여러분이 가끔 이걸 헷갈려요.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게 무슨 형이라고요? 표준형이라고요. 표준형의 꼭지점 좌표 구할 때 제곱 밑에는 이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p, 그때 y값 맨 뒤에 붙어있는 상수 q. 이 q는 꼭지점의 y좌표고 일반형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할 때 이 2창, 1창 맨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은 꼭지점의 좌표 아니고 이게 y 절편값이에요. 이 C값은 Y 절편이 된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0,C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는 Y 절편 값을 말하고 표준형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는 꼭지점의 Y 절편을 말하니까 둘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위치가 다른 점들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나름 일반형도 참 쓸모없는 식인 줄 알았는데 왜 쓸모없다 생각했었냐면 이게 일반형식이잖아요. 일반적으로 2창, 일반적으로 1창, 일반적인 상수항 이런 거로 쓸 때 이 모양을 쓰는데 얘는 제일 단점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가 구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꼭지점의 좌표 구하기가 번거로웠죠. 얘가 단점이에요. 근데 이 단점이 너무 큰 거야. 여기 포물선이 가장 중요한 점이 꼭지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꼭지점 구해줘야 축 만들어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걸 얘가 구하기가 번거롭다 보니까 우리가 좀 좋아하는 식은 아니야 사실은. 일반적인 모양이지만 하지만 얘가 나름 장점도 있어요. 단점만 있진 않아. 세상에 단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니? 안 그래?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점이 있다 보면 단점도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인간 세상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그래요. 어떤 특정 단원에서는 특정 부분은 지금처럼 일반형은 단점이 좀 커서 그렇지 나름의 장점도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좀 전에 했었던 y절편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y절편은 x가 0일 때 그때 y값인데 그때 y값이 이거요. 일반형 맨 뒤에 붙어있는 상수.
y절편을 알면 이 그래프가 y축 어디를 지나가는지 위치를 잡을 수 있고 그 위치를 가지고 좌우 폭을 정하다 보면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 폭을 구하다 보면 이거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지나는 사분면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포물선의 축이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어떤 포물선인데 여기에 축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꼭지점의 좌표도 찾을 수 있죠? 찾아봤다고 칩시다. 여기 있었어요. 꼭지점 좌표가. 예를 든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보니까 지나는 사분면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죠. 몇 사분면을 통과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y절편을 찾아보니까 이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양수이더래. 그럼 양수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런 데서 만난다고 칩시다. 여기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양수이기만 하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축의 반쪽이 그려진 상태니까 축의 나머지 반쪽은 대치 형태로 넘겨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3, 4분면 안 지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형은 장점이 y좌표를 빨리 찾게 만들어줘서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이나 형태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y절편만 하면 어떡해? 이왕 절편이면 x절편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x절편. 근데 x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아닌 이번에는 x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여기. 이런 점들이 x절편이 되죠. x축과 만날 때 교점의 x좌표. 근데 x좌표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값이 항상 0이에요. 여기 있는 점들, x축에 있는 점은 다 0,0, 1,0, 2,0, 3,0, 4,0, 5,0, 6,0, y좌표 항상 0이잖아요. 그럼 y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하면 그게 x절편인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엄청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엄청 중요한 말이야.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어디서 계산하는 거냐면 이 일반형식에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저 일반형에 y에 0 집어넣어서 x값을 구하면 이게 x절편의 의미인데 저 식에 y에 0 집어넣어보세요.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y 0 집어넣으면 이 식이 되잖아요. 이 식에 x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파란색 식을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이제는 어떤 식에 뭘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 물어볼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면 이거는 몇 차 함수야? y는 하고 쓰면 이게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지. 근데 그 y가 0으로 바뀌어. 2차식은 0 하면 이건 2차 함수가 아니고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방정식이잖아. 는 0으로만 표현되는 2차 방정식에 x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한 글자로 뭘 구하라는 얘기죠?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구하라. 해. 또는 근을 구하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예요. y좌표보다. 저 2차 함수에 y에 0 집어넣으면 식이 2차 방정식으로 바뀌고 그럼 y가 0일 때 x를 구한 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x절편인데 그 x절편은 실제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와 같더라는 얘기죠. 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것을 어디다 써먹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 대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쉬운 예를 먼저 이해하기 편하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 포물선을 그리고 어떤 특징을 파악하시오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렇게 하죠.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꼭지점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차함수는 시작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4가 필요하고 없던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빼주고 뒤에 있는 상에서 플러스 3 붙여주고 이렇게 세 개 항으로 완전 제곱식 x-2의 제곱이 되고 이 마이너스 4가 빠져나갈 때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빠져나오고 얘랑 덧셈 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 되며 축의 위치는 x는 2가 되고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해요.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 정도. 2, 마이너스 1. 얘가 꼭점에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옆으로 퍼질지 아니면 좀 더 날씬하게 세워질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이 판단 기준은 네, y절편이 해줍니다. y절편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x가 0이면 그때 y값은 맨 끝에 있는 상수값 3. 그럼 얘가 0,3을 지나가요. 여기가 축인데 여기가 축이잖아요. 꼭점 x좌표를 지나는 y축 평행 직선. 이게 축이에요. x는 2. 근데 여기 꼭점 좌표가 2, 마이너스 1에 찍히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에요. 근데 y절편이 0,3에 찍혀. 여기가 여기까지 2면 0,3 한 이쯤 되겠죠? 0,3. 그럼 이 꼭지점과 이 점을 지나는 포물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거니까 대략 이런 느낌으로 좌우 대칭이면 이런 느낌으로 포물선을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려놓고 나서는 일단 첫 번째 꼭점 좌표 2, 마이너스 1. 축은 x는 2. 그다음 x가 축 2보다 왼쪽에 있으면 그래프는 감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 축보다 오른쪽 x가 2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되고 항상 y값은 늘 꼭점 y좌표인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이거를 연습하는 거를. 보통 이렇게 푼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 식을 잘 보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 는 y만 빼고 오른쪽 식을 보니까 곱해서 3 곱해서 플러스 3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가 우리가 뻔히 아는 수가 존재해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둘을 곱하면 플러스 3.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4. 이거 인수분해 되네?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1의 곱과 x-3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요. 왜 선생님이 인수분해 하시는 겁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저 식은 x-1과 x-3의 곱으로 봐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에요. 이 2차식이 인수분해 됨에 따라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이 0 나와요. x에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0. 0 곱하기 마이너스 2죠. 또 어차피 0 곱하기 붙으면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y값이 0이 되죠. 이 그래프는 1,0을 지나가는구나. x에 또 3 집어넣어도 또 y값이 한 번 더 0이 나와요. 얘가 3,0을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잘 봐,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시 그립니다. 어차피 이 그래프를 그리나 같은 그래프잖아요. 식이 똑같은 식을 정리한 거니까. 근데 저렇게 하게 되면 표준 형식을 바꿔서 꼭점 좌표 찾고 막 축 찾고 이렇게 막 좌우 대칭하면서 y좌표까지 구하고 식을 대략적으로 써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까지 안 해야 됩니다. 확실한 거는 아래로 블록한 건 확실해. 근데 이 점들 1,0과 여기가 1, 얘가 2, 얘가 3이라고 합시다. 1,0과 3,0을 지나가. 그리고 아래로 블록해. 근데 1,0 이 점과 3,0 0 이 점을 동시에 지나가면서 아래로 블록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같은 높이의 좌우 대칭이니까 축이 당연히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면 축이 당연히 이 정 가운데서 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x는 2에서 왜냐면 왜 2인가요? 그러면 1과 3의 정중앙에 2가 있으니까.
1과 3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이 있죠. 평균. 평균 구할 때 가운데가 중점에 위치니까. 왜 가운데 축이 있는 건가요? 다시 말하자면 포물선은 같은 높이의 좌우가 대칭인 x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1과 3이 같은 위치 x축에 있으면서 대칭 형태가 되려면 정가운데 축이 2에 만들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칭 축을 하면 꼭지점의 x좌표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2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x에다 2 대입해봐. 2 대입하면 2 빼기 1 곱하기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둘 곱하면 마이너스 1 꼭지점에 어디 갔죠?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 이렇게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x 절편을 만약에 손쉽게 인수분해 통해 손쉽게 구해낼 수 있다면 오히려 저렇게 표준형으로 문제를 바꿔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x 절편들 1과 3의 의미가 뭐냐면 이 식에다 x의 1과 x의 3을 각각 대입하면 저 y값이 0 된다는 뜻이에요. 방정식 해니까 x의 1과 3을 각각 대입하면 이 식이 0 됩니다 라는 방정식이 해가 되기 때문에 결론 x가 1, 3일 때 y가 0이 찍히면서 1,0, 3,0이라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저렇게 2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이차함수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중요하긴 해. 근데 오른쪽 식을 잘 봤더니 일반형이야. 일반형인데 잘 봤더니 이게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만 풀려고 하지 말고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은데? 라는 걸 이해하는 게 좋다. 그러면 절편에 대한 이해도 쉽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만큼 쉬워진다는 얘기죠. 다시 연습.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다음 포물선을 꼭점 좌표를 찾아서 그 성질을 파악하시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러려면 어디로 블록한지와 꼭지점의 좌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x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반의 제곱이 상수 이렇게 해주고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을 묶고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8 4분의 9 따라서 이 포물선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9라는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며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됩니다. 그런데 얘도 잘 보면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이거 음수를 끄집어내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끄집어내. 그랬더니 이렇게 써왔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숫자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네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두 x 좌표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얘 0 되는 값 마이너스 2, 얘 0 되는 값 1. 이 두 점을 통과하면서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면 돼요. 왜 위로 블록한가요? 음수가 있으니까. 그럼 축은요? 축은 위치 좀 안 맞네요. 대충 봅시다. 대충. 축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축은 요 둘 사이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축은. 정중앙에. 그럼 정중앙 구하는 방식은 x좌표 두 개를 평균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대칭축이죠. 대칭축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대칭축이 포물선과 만난 위치의 x좌표가 이거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그건 꼭점에 y좌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3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이면 4분의 9가 되겠더라. 요 꼭점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x절편, x축과 만난 위치도 알아낼 수 있고 축도 구할 수 있고 꼭점 좌표도 찾아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얘를 그려도 답은 똑같이 이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너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표준형이나 공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만약 인수분해 되면이야.
안 되는 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근데 이 식은 인수분 안 되던데요? 안 되는 건 이렇게 못 하는 거죠. 쉽게 이렇게 못 바꿔요. 그러니까 되는 것만 하라는 얘기네. 되는 것. 그런 것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돼서 이쪽에서는 뭐를 배우냐면 꼭지점의 좌표,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고, 과제는 어디까지 하시냐면요. 여기 131페이지까지 과제 하시고, 표시 잘하세요? 나중 가서 또 내 말 제대로 이해 못하고 뭐 못했어요 라는 소리 하면 그 과제 안 한 걸 강조할 테니까 131까지 하세요. 이 132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133 합니다. 다 하세요. 다. 여기 다. 그 다음 134에 8번까지 하세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아셨죠? 그냥 말했듯이 문항이 얼마 안 됩니다. 그나마 이거라도 제대로 안 해오면